자, 우리 박범계 장관님 1년여를 같이 보면서 예. 저랑 참 많은 갈등도 있었고 서로 간에 고성도 오갔습니다만 오늘 하신 말씀 중에 제가 박범계 장관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이 수사기소분리라는 검수완박법의 시행과 관련돼서 이 형사사법체계의 근본을 바꾸는 이 법에 대해서 모든 의원들이 각각의 헌법기관이고 밤을 새워서 토론을 해서 그 법을 시행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공백은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당위적이고 또 우리 국회의원이 그래야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박범계 장관님의 이 말씀 제가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야당에서 이와 관련돼서 반대의 입장을 보내는 가장 큰 이유는 검사의 수사권을 폐지한다는 것은 우리가 70년간 유지해왔던 형사사법 시스템의 근본을 바꾸는 겁니다. 그와 같은 근본을 바꾸는 법안을 만드는 상황에서 지금 민주당에서 일단 검찰의 수사권을 폐지하고 그 6대 범죄 수사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나중에 추후로 협의하자 함으로써 사실상 그 법의 개정으로 인한 어마어마한 공백이 발생하는 상황이 도래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이 법을 5월 3일 날 반드시 대통령이 공파할 수 있게 아예 진행해야 된다면서 이미 일방 독주를 입법 독주 강행을 예고를 했습니다. 국회가 이런 상황으로 가야 되겠습니까? 우리 박범계 장관님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 삶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이와 같은 중체대한 법령을 개정하고 변경하는데 일단 검찰의 수사권만 폐지하고 나머지는 천천히 검토하자. 이러한 입법에 대해서 박범계 장관님 찬성하실 수 있겠어요? 박범계 장관님께서 하신 말씀 저 공감하고 우리가 입법기관이 입법권이 만능이 아닙니다. 행정부도 행정부의 고유 권능을 인정해야 되고 사법부에도 권능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군사작전하듯이 날짜를 박아서 법을 통과시킨다. 이러한 행태를 우리가 어떻게 찬성을 하겠습니까? 또 이러한 행태 때문에 사실은 법조계나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심지어는 진보적인 민변, 참여연대까지도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와 같은 형태의 검수완박은 다 반대한다는 입장을 보낸 겁니다. 이거 잠깐 PPT를 보실까요? 오늘 나온 보도입니다. 국책연구소인 KDI에서 한국경제포럼 제14군에 검찰이 직접 수사가 일반적인 국가일수록 공직부패가 감소하는 것이 확인됐다. 이런 논문을 발표한 게 있습니다. 이 논문에서 잘못된 수사로 범죄자를 방면하는 결과를 막기 위해서 검찰이 수사 단계에 개입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평가를 하면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국가에서도 피의자 인권 보호를 위해서 경찰 수사 과정에 대한 검찰의 지휘와 감독이 필요하다. 이렇게 지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작년에 우리 시행한 검경 수사권 조정의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분명히 지적한 게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제일 중요한 수사를 검찰에 맡기지만 검사가 그 수사에 직접 지휘하고 감독할 수 있는 수사 지휘권을 폐지하는 것은 큰 문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논의 중에 검사의 수사 지휘권을 어떻게 할 것이냐, 검찰에게 넘어간 수사권을 어떻게 지휘 감독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빠져 있는 것이 문제다라고 제가 지적한 적도 있습니다. 이 부분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되지 않는 이러한 입법 개정의 추진은 결코 대한민국 21세기 이 대한민국 국회에서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제 입장입니다. 시간 한 3분 정도. 3분. 예. 자,
이 KDI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검찰 직접 수사권이 있는 국가가 공직부패 감사한다고 평가를 했고요. 제가 인수위원회에 있으면서 검찰로부터 자료를 좀 받은 게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안수사 지휘를 하는데 보안수사 요구죠. 문제는 시간적 제한이 없습니다. 넘겨보세요. 그러다 보니까 보안수사 요구를 해도 3개월 이하까지 56%는 3개월까지 처리가 되는데 나머지 사건들은 뭐 6개월, 1년까지 초과되고 심지어는 13%는 아직까지 보안수사 요구가 이행이 안 되고 있어요. 자, 이 제도 개선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보안수사 요구권을 인정하면 뭐합니까? 시간에 제한을 두고 보안수사 요구를 했다면 그 보안수사 요구를 한 검사의 지시에 따르게 가는 것이 맞는데 그래야 신속한 사건 처리가 되는데 그게 이행이 안 되고 있어요. 한번 넘겨보세요. 지금 검수완박이라고 해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배제하고 있습니다만 2019년부터 2021년까지 그 검찰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3년간 기소 의견이 불기소 처분되고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것이 기소 처분된 사건이 무려 8만 1,000건이 넘습니다. 즉 8만 1,000명이라는 그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기소 의견 송치가 됐지만 실제로는 죄가 짓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됐고 또 죄가 없는 것으로 왔지만 죄가 있어서 자기 지은 죄에 대해서 처벌받는 이런 상황으로 오게 됩니다.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 국민의 인권 보호를 하는 데 있어서 검사의 보안 수사라는 것이 갖고 있는 큰 역할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법무부 장관께 묻겠습니다. 시작은 조금 불편했지만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한민국의 검사에게 수사권을 배제한다는 것은 우리가 70년간 유지했던 검찰의 형사사법체계 근본을 훼손하는 겁니다. 이것이 군사작전하듯이 민주당만의 법으로 일방 통과되는 게 맞겠습니까? 아니면 말씀대로 대한민국의 법조계, 학계, 언론 모든 사람들이 새로운 제도가 적절한지에 대해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제대로 논의되는 것이 맞겠습니까? 우리 검사장 출신이시고 수사를 많이 하신 특히 특수수사에도 조예가 깊으셨던 유상범 의원님 제 말씀을 한번 꼭 끝까지 들어보신 다음에 한번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런 모든 이 논쟁의 시발점은 지난 법조 대선의 수개월간에 걸친 법치주의의 위기 속에서 탄생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질은 검찰 수사의 공정성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검사 헌법에 나오는 검사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헌법 12조에 그것은 사법통제니 뭐니를 떠나서 기본적으로 기본권 보장하는 그러한 취지로 반영이 된 겁니다. 또 검찰총장이라는 표현도 나옵니다. 검찰총장을 임명하는 데 있어서 국무회의를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사의 역할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라는 것은 결국은 입법 정책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선언적인 것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지금 그런데 문제의 본질인 검찰 수사의 공정성에 관한 논의가 빠져버렸습니다. 당의 주체인 검찰이 2,150명의 우리 검사들이 저는 적어도 국민 상당수가 지적하는 이 수사의 공정성에 대해서 귀 기울이고 바로 즉각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획기적인 대책을 논의하는 그런 검찰 문화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랬을 때 국민 일각에서 그 부분에 대한 매우 걱정이 많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박홍 회장님께서 지적하는 검찰 수사의 공정성 그 부분에 대한 그러나 박홍 회장님께서 한명숙 사건에 대해서 모해 위증으로 무혐의 처분된 사건은 그것을 다시 수사 지휘를 해가지고 제시했는데 저는 절차적 지휘를 했습니다, 의원님. 모해 위증을 강요한 혐의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절차적
지휘를 한 거 아닙니까? 대검 부장회의를 통해서 다시 기록을 보고 판단을 다시 한번 해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생각하는 수사 지휘의 내재적 한계까지도 고려한 지휘였습니다. 자, 그와 같이 장관께서 말씀하시는 공정성, 그것이 과연 객관적인 공정성인가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이 의문을 갖습니다. 장관님께서 검찰 수사의 공정성이 의문이 되니 결국은 검찰이 노릴 기대된다. 그것은 어떠한 형태로 평가를 받습니다. 장관은 마치 검찰 그 말씀 자체가 검찰 수사의 공정성이 의심받는다는 걸 전제로 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나 장관이 수사 지휘했던 모든 했던 그 사안을 보면 누구나 다 똑같이 얘기합니다. 이미 대법원까지 판결이 다 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누구도 승복을 해야만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장관께서 그 모해 위증, 검사에 의한 모해 위증의 그 교사 이 부분을 추가로 검토를 시킴으로써 사실은 마치 그것이 공정성이 없는 수사인 것처럼 만들었지 않습니까? 저는 장관께서 공정성을 말씀하시나 결코 장관이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에서 객관적인 공정성이 아니라 장관의 주관적인 공정성에 불과하다,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사건의 매우 중요한 증인이었던 두 사람의 재소자가 법무부에 긴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그 사건을 다시 그 사람도 마찬가지로 우리 법정에서 다 그 관련된 그 사실과 다르다는 그 당사자의 번복되는 진술이 있었고 증언이 다 있었고 그 부분까지 다 재판에 검토가 됐었던 사안입니다.